안녕하세요, 소심한치미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판 신제품 로봇 애니메이션인 이 전투 메카 자분글에 등장하는 HG144분의 1 자분글 타입 조립해 보겠습니다. 반다이 남코 코리아 몰에서 예약을 받았었고요. 국내 예약 가격은 45,600원입니다. 이 제품도 실제 애니메이션을 제가 본 기억은 없지만 로봇 자체는 상당히 익숙한지라 왜 익숙한가 했더니 예전에 슈퍼 태권브이라고 하는 국내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그런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모데로이드에서도 좀 더 큰 사이즈로 이 자분글이 먼저 발매가 됐었는데 제가 큰 거는 좀 안 모으다 보니까 때마침 또 반다이에서 HG 144분의 1 스케일로 발매를 해줘서 구입해 봤습니다. 박스 아트 보시면 자분글이 역동적인 포즈로 착지를 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뒤에도 뭐 이 자분글이 한 대 날아가고 이 함선 같은 친구의 모습도 나와 있고 옆에도 전투기 같은 애들이 날아다니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박스 옆면 보시면 가슴 쪽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파츠가 있다. 액션 포징들도 나와 있고요. 다양한 무장을 동시에 장착한 모습도 나와 있고 변신 기믹인 붕글 스키퍼와 붕글 로버 두 대를 연결한 자분글 카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반대편 박스 옆면 보시면 완성된 제품의 앞모습, 뒷모습과 원작에서 자분글 2호기라고 불리는 지론기를 재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 사용 연령은 15세 이상입니다. 이제 박스 개봉해 보겠습니다. 구성품 첫 번째 헤이런너 자분글 특유의 외장장갑 색상인 블루 컬러, 옐로우 컬러, 레드 컬러도 있고 센서를 표현하는 듯한 골드 컬러의 파츠까지 멀티 컬러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B1 런너는 블루 컬러 외장장갑 파츠로 구성되어 있고요. B2 런너는 B1 런너와 일부 파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C1 런너는 그레이 컬러의 무장 파츠들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역시 그레이 컬러인 C2 런너는 바퀴들이나 이 무장으로 구성된 점이 눈에 띕니다. 바로 날개가 눈에 들어오는 이 화이트 컬러 파츠로 구성된 D1 런너, D2 런너도 D1 런너와 일부 파츠를 공유하는 화이트 컬러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1 런너는 똑같은 형태의 두 가지 컬러로 들어있는데 클리어 옐로우 그린과 클리어 그린 두 가지의 색상이 들어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조립할 수 있습니다. 부품 두 개로 구성된 블루 컬러의 E2 런너도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 색 분할을 보조하기 위한 스티커도 들어있고요. 하얀색 라인 스티커가 좀 많고 이쪽에 색이 혼합된 스티커도 보입니다. 스티커가 상당히 작아서 붙일 때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설명서 앞부분은 박스 아트와 동일한 이미지가 나와 있고요. 설명서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와 지론기를 선택해서 조립하는 내용에 대한 안내도 나와 있고요. 무장 만들고 붕글 스키퍼, 붕글 로버 각각 변신하고 조립하는 목차에 대한 이런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차례대로 조립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마지막 장에도 역시 그 박스 패키지에 나온 설명과 동일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립 전에 건담 마커 흘려 넣는 먹선펜 그레이 컬러 제품을 사용해서 런너자로 먹선 작업부터 해주겠습니다. 역시 슈퍼로봇 계열이라 이 밋밋하겠거니 생각했다가 몰드나 패널 라인도 의외로 많아서 이 먹선 작업하는 데 걸린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해 보겠습니다. 헤드 파츠 조립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앞서 런너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 클리어 파츠를 두 개 중에 선택해서 조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쪽 런너만 쓰기보다는 적절히 섞어서 조립해 보겠습니다. 스티커도 붙여주게 되어 있는데 이 흰색 라인 스티커를 헤드 안쪽에 장갑에 붙이게 되어 있는데요. 양쪽에 라인을 붙여주는 것까진 그러려니 했는데 이 헤드 눈 윗부분 안쪽에 스티커를 밀착시키다가 이게 계속 달라붙어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마의 센서 부분과 양옆의 안테나 파츠, 윗부분의 파츠도 파츠 분할이 돼서 순서대로 조립하면 이렇게 헤드 파츠가 완성됩니다. 다음 몸통 조립은 상체의 관절 부분과 변형을 고려한 구조가 보이고요. 내부 부품의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한 편입니다. 어깨 관절도 들어있고 가슴 앞부분의 레드 컬러 파츠는 파츠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가운데에 끼는 이 노란색 파츠들 이 두 개 중에 선택해서 조립할 수 있는데요. 볼록한 파츠와 평평한 파츠가 있는데 저는 볼록한 파츠로 조립해 보겠습니다. 변신 시에 사용되는 바퀴 파츠도 한 쌍 조립해주고 몸통 양쪽에 결합해주면 이렇게 몸통 파츠가 완성됩니다. 허리 조립 시 전면 스커트는 취향에 따라 개별적으로 움직이도록 가운데의 축을 잘라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스커트에 다리 축을 먼저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미완성 상태로 여기까지 조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팔 조립할 차례고요. 팔꿈치 이중관절 조립에 어깨 파츠를 차례대로 조립해주고 나면 전완부의 일반 버전과 지론기를 재현하는 파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조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론기로 만들면 추후 변신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 버전으로 조립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팔 조립 후 역시 변신에 사용되는 바퀴 파츠를 조립해서 결합해주고 손 파츠도 조립해서 결합해주면 이렇게 오른팔이 먼저 완성됩니다. 양팔은 대칭이기 때문에 조립 시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제 다리 조립, 무릎 관절 역시 이중관절로 조립되고 허벅지와 골반 파츠에 이어 변신과 관련된 기믹이 들어있는 다리 파츠를 조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 파츠에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역시 흰색 스티커를 안쪽 접히는 부분에 붙이게 되어 있어서 이쑤시개로 접히는 면은 꾹꾹 눌러줬고요. 결합하는 발 파츠에도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파란색 면을 기준으로 외곽의 흰색 부분을 접어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색분할된 무릎 파츠에 발까지 결합해주고 역시 변신 시 사용되는 바퀴 유닛과 날개 유닛을 다리에 결합시켜주면 이렇게 오른쪽 다리가 먼저 완성됩니다. 양다리 또한 대칭이라 똑같이 조립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백팩 조립이고요. 클리어 파츠로 조정석을 덮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백팩 날개에도 일반 버전과 지론기를 재현하는 파츠를 선택해서 조립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일반 버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장과 변신 시 사용되는 교체형 파츠 조립이 남았습니다. 이 라이플과 전용 손 파츠를 먼저 조립해주고 상당히 무장이 다양하게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가동축도 잘 구성되어 있고 파츠 분할도 제법 잘 되어 있는 편이라 무장 조립하는 것 치고는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변신에 사용되는 교체형 파츠들 조립해주고요. 몇 개 안 남은 스티커들을 마저 붙여주고 랜딩 기어까지 결합해주면 완성입니다. 이제 모든 조립이 끝나서 합체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이 끝났고요. 완성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HG 144분의 1 잡음글 타입 조립해 봤습니다. 가조립, 먹선, 동봉된 스티커를 붙여서 완성했고요. 스티커 붙이는 게 좀 난해하긴 했는데 변형 킷이다 보니 조립하는 재미가 좀 아기자기했습니다. 촬영과 병행하면서 조립에 걸린 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제 이 제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헤드 파츠부터 보시면 역시 스티커 붙이느라 난관이 좀 있었습니다. 이마의 골드 컬러 센서 부분, 눈 쪽에 클리어 그린 파츠, 입 안과 양쪽 안테나 모두 파츠 분할이 잘 되어 있고요. 다만 이 뺨 쪽에 하얀 스티커, 여기까지도 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 안쪽에 넓은 면에 붙이는 부분, 이 사실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안 붙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뒤통수도 뭐 디자인 자체는 단순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고전 로봇의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고요. 목관절도 볼 조인트로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윙하는 동작 가능하고 머리도 360도 회전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이 파츠가 변신 시 분리돼야 하는 부분이라서 고정이 단단한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렇게 또 뭐 헐거운 편은 아닙니다. 몸통 보시면 전체적으로 파란색 컬러에 빨간색으로 파츠 분할되어 있고 안쪽에 노란색 파츠는 블록한 형태, 평평한 형태 둘 중에 선택해서 조립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옛날 메카라 그런지 좀 밋밋한 디자인이긴 합니다. 허리 옆도 복잡한 디자인은 아니고 이 등 쪽도 보시면 일단 백팩을 분리해보면 백팩을 분리한 자리는 역시 결합용 홈이 파져 있고요. 이 허리 쪽의 등에는 또 디테일한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허리 움직임은 몸통과 연결된 부위를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로도 많이 움직여지고 앞뒤로도 움직여지는 모습이고요. 중간에 회전축이 있어서 이렇게 360도 회전도 가능하고 전반적으로 가동 범위 자체가 넓어서 허리 가동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허리 부분 보시면 고관에 노란색, 전면 스커트에 빨간색 파츠들이 분할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 위에 몸통과 연결된 변신 시 사용되는 휠 유닛, 이 부분 또한 파츠 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바퀴도 고정이 빡빡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손으로 돌리면 돌아가는 모습이고요. 후면 스커트는 상당히 밋밋한 모양의 통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면 스커트는 가운데 축을 제가 잘라줬기 때문에 별도로 움직여줄 수 있는데 가동 자체는 좁은 편입니다. 일단 허리 쪽에 걸려서 전면 스커트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사이드 스커트 위에 달린 휠 유닛은 축 관절을 통해 올리고 내려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변신 기믹과 연동되어 이렇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축이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위로 접어서 고정하는 형태로도 움직여줄 수 있고요. 휠 유닛 안쪽에 사이드 스커트는 후면 스커트의 볼 조인트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고정이 좀 아슬아슬한 편입니다.
후면 스커트는 역시 고정형이라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팔 보시면 역시 팔도 상당히 심플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어깨장갑 옆면의 접합선은 달랑 몰드 처리되어 있고 상박도 심플한 디자인, 팔꿈치와 전완부도 크게 복잡하지 않은 형태인데 팔꿈치 뒤에는 그나마 패널 라인이 그어진 모습이고 전완부의 접합선 역시 달랑 몰드 처리된 모습입니다. 변신에 필요한 바퀴 역시 팔뚝에 연결된 모습이고요. 구조나 색 분할은 몸통에 달려있는 휠 유닛과 동일합니다. 바퀴 또한 빡빡하지만 또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폰 같은 경우도 조형목 무난하게 되어 있고 옛날 메카스러운 약간 주먹이 좀 커 보이는 이런 비율의 프로포션인 것 같습니다. 어깨는 몸통에 있는 관절축 때문에 이렇게 올리고 내릴 수 있고요. 어깨 회전 360도 가능하고 팔을 옆으로 올리는 각도는 몸통 관절과 함께 이렇게 높이 올려줄 수 있습니다. 팔 상박 기준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이 팔꿈치 접는 각도는 이렇게 180도 가까이 완벽하게 접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목 같은 경우도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 및 약간이나마 스윙하는 동작이 가능합니다. 허벅지 보시면 역시나 상당히 밋밋한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나와 있고요. 무릎 관절도 2단 축으로 연결된 무난한 모습이고 다리 아랫부분은 무릎에 빨간색, 노란색 파츠 분할부터 시작해서 옆에 날개 달린 모습이라든지 앞에 길쭉하게 나온 이런 부분도 파츠 분할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화려하게 색 분할이 된 모습입니다. 다리 옆에 날개 부분은 C형 관절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 있고 패널 라인도 잘 파진 모습입니다. 종아리 옆에도 바퀴가 달려 있어서 다른 바퀴와 마찬가지로 뻑뻑하지만 돌아가는 형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발파츠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심플하면서 몽톡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발바닥에는 또 나름 디테일하게 몰드와 패널 라인으로 구성된 모습입니다. 다만 발끝 부분에 이 스티커로 처리된 부분이 나름 입체적인 표현을 주려고 한 것 같은데 이 머리 쪽에 스티커는 안 붙여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발끝은 붙이고 안 붙이고 티가 확연히 나서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겠다 싶으신 분은 스티커 안 붙이고 부분 도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리 가동 범위 보시면 골반 관절 같은 경우 스커트에 간섭이 될 것 같지만 관련된 휠 유닛이나 사이드 스커트를 펴주면 이렇게 180도로 벌려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리를 앞으로 올리는 각도는 전면 스커트가 많이 안 올라가는 관계로 역시 간섭이 돼서 높이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뒤로 올리는 각도는 후면 스커트에 걸리더라도 나름 많이 올려지는 모습입니다. 무릎 접는 각도는 역시나 이중 관절 덕분에 팔꿈치와 더불어 완벽하게 접히는 이런 괜찮은 각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발파츠는 발목과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는데 발목 관절은 다리와 축 관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 조인트 특유의 움직임도 이렇게 가능하고 축 관절로 이렇게 옆으로 꺾는 동작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변신 관련된 기믹으로 다리에 고정 기능이 있는데 정강이 위를 누르면 이렇게 고정이 되고 아래를 누르면 고정이 풀려서 이렇게 다리를 축소하고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기믹도 있습니다. 백팩 보시면 큼지막한 흰 날개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가운데에 동체 같은 모습이 보이고 클리어 파츠 안에 조정석이 상당히 세밀하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가운데 백팩 연결부가 보이고 날개도 떼서 보시면 내부에 걸림 장치가 있는 모습이고요. 날개를 최대한 펼치면 안쪽에 이 돌기 모양과 맞물려서 이 정도까지 펼쳐질 수 있고요. 접는 형태는 이렇게 일자 형태로 끝까지 접어줄 수 있습니다. 잡은 글에 장착할 때는 백팩 연결부에 끼워서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제품 스탠드와 연결할 때는 기체 하단의 연결용 홈을 이용해서 별메인 디스플레이 베이스와 결합하여 전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제품 동봉 파츠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다용도의 주먹손 한 쌍, 편손 한 쌍, 30mm 라이플에 사용되는 전용 오른손 파츠가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손 파츠를 교체할 때는 매우 간단하게 기존 파츠 분리하고 교체해서 장착해주면 되는 쉬운 방식이고요. 헐겁지 않아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장인 30mm 라이플이고요. 파츠 3개로 조립되지만 조형 자체는 상당히 디테일 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플 전용 손 파츠와 결합되어 사용되고요. 무기 자체를 따로 수납하는 기믹이 없기 때문에 손 파츠 결합한 상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착 시는 간단하게 기존 손 파츠와 교체해 주시면 되고 라이플의 전완부에 거치하는 형태의 이런 파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물려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서에 이렇게 양손으로 쏘는 포즈도 있길래 한번 이렇게 포징을 만들어줘 봤습니다. 다음 무장인 4연장 핸드캐논입니다. 노란색 파츠도 분할이 잘 되어 있고 조준경도 스윙이 가능합니다.
역시 팔뚝에 고정하기 위한 가드 형태의 장치가 있고 앞쪽에 손잡이도 달려 있습니다. 장착할 때는 손잡이를 먼저 분리하고 팔뚝에 끼워주면 되는데 일반 버전의 자분글의 팔에는 휠 유닛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간섭이 돼서 사실상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이 휠 유닛을 분리하면 장착이 가능하긴 해서 휠 유닛을 잠시 분리해 보겠습니다. 전환부에 그대로 끼워서 장착하고 손을 옆으로 돌려서 방향을 맞춰준 다음 손잡이를 끼워주면 장착이 완료됩니다. 핸드캐논의 바깥 부분에 보면 역시나 홈이 파져 있는데 조준경을 돌려주고 내부의 파츠들을 분리해서 이쪽에 끼워주면 오른팔에도 장착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장인 사면발 바주카입니다. 조형은 단색으로 심플하게 나와 있고요. 연결부에 이중축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움직여서 다양한 각도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바주카 연결 부위를 축으로 이렇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자분글에 장착할 때는 헤드 파츠의 안테나에 간섭이 되거나 파손을 막기 위해 일단 머리를 90도 옆으로 돌려주고요. 몸통 파츠의 홈과 바주카의 돌기를 맞물려서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무장인 구연장 로켓포드입니다. 역시 파츠 분할 잘 되어 있고 조형이 세밀하게 나온 모습입니다. 접합선도 단락 몰드 처리되어 있고요. 역시나 축 관절이 있어서 축을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고 역시 회전도 가능한 모습입니다. 자분글에 장착할 때는 오른쪽 어깨에 홈에 맞춰 끼워주면 되고요. 역시 머리를 회전하고 장착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무장을 장착하니까 헤비 건담 같은 느낌도 나고 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자분글 변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신하기 전에 기존의 무장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손 파츠도 빼주고 헤드 파츠도 제거해주고 백팩도 분리해줍니다. 상반신과 하반신 분리해주고 먼저 상체로 붕글 스키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팔을 45도 정도 벌려주고 전환부를 몸통 바깥 방향으로 90도 돌려줍니다. 팔을 마저 위로 올려서 어깨 무늬가 맞물리도록 끝까지 붙여주고요. 동봉된 교체용 파츠를 손목 파츠 홈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동봉된 변신용 파츠를 꺼내서 옆구리 빈틈에 각각 끼워줍니다. 앞바퀴를 지면에 향하도록 돌려주고요. 뒷바퀴도 지면을 뒤도록 돌려줍니다. 분리해놨던 백팩 유닛을 꺼내서 날개를 접어주고 상체에 원래 백팩에 꽂는 홈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붕글 스키퍼의 뒤쪽 분사구 가운데에 홈이 있는데 이쪽에 동봉된 조니트 파츠를 끼워주면 이렇게 붕글 스키퍼 변신이 완료됩니다. 바로 하체로 붕글 로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주고 동봉된 변신용 파츠를 하체 스탠드 연결하는 홈에 꽂아서 이렇게 고정시켜주면 되고요. 정강이 파츠의 아랫부분을 눌러서 락을 풀어주고 다리를 허벅지를 감추듯이 밀어줍니다. 다리 옆에 날개를 안으로 모아서 홈에 맞게 서로 끼워서 결합해주고 마지막으로 동봉된 변신 파츠를 앞부분에 결합시켜주면 붕글 로버도 완성됩니다. 확실히 교체형 장비를 사용한 것도 있고 해서 변신도 쉽고 전체적인 모습도 깔끔하게 변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붕글 로버 앞에 이 견인 장치 같은 게 달려 있어서 붕글 스키퍼 뒤에 있는 조인트와 결합하면 이렇게 자붕글 카라는 형태의 변신도 완료됩니다. 중간 조인트 부분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형태로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붕글 스키퍼와 붕글 로버를 비행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간단한 게 바퀴 부분을 호버보드처럼 이 지면과 눕히는 형태로 돌려주면 되고 백팩의 날개 부분을 끝까지 펼쳐주면 이렇게 붕글 스키퍼의 비행 형태도 완성이 됩니다. 붕글 로버의 경우는 앞에 달린 파츠를 다시 분리해주고 교체형 기수 파츠를 장착해주고요. 날개 파츠를 다시 열어서 접혀있던 보조 날개도 펴주면 이렇게 붕글 로버의 비행 형태도 완성됩니다. 비행 형태에서도 디스플레이 베이스에 전시를 해줄 수 있는데요. 붕글 스키퍼의 조인트 파츠를 제거하고 이 자리에 별매인 디스플레이 베이스를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붕글 로버의 경우에도 아래 부분에 연결용 홈이 있어서 이 부분에 연결해 주면 되고요. 기수 아래에 있는 랜딩 기어도 제거를 해주면 이렇게 비행 형태로 변신 완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크 파츠인 것 같은 이 동봉 파츠로 자분글 2호기라 불리우는 지롱기 재조립해 보겠습니다. 먼저 백팩의 날개를 방향에 맞게 재조립해 주면 되고요. 역시 날개가 박살난 모양인지라 거의 날개가 안 보이는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바퀴가 달린 전환부도 분리해서 지론기용 파츠로 교체해 주시면 이렇게 지론기 형태의 자분글이 완성됩니다. 확실히 날개도 박살나서 잘 안 보이고 이 팔뚝에 바퀴가 없어지다 보니까 뭔가 심플한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새로 나온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판 HG144분의 1 자분글 타입 조립해 봤습니다.
전투 메카 자분글의 주역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판으로 출시되다 보니 일반적으로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좀 상당히 아쉬운데요. 기존에 제가 만들어본 반다이에서 내놓은 HG 슈퍼로봇 계열의 제품들이 가격에 비해 품질이 뭐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었어서 사실 조립할 때 기대를 좀 내려놓은 측면이 없지 않은데 만들고 보니까 의외로 상당히 괜찮은 품질의 제품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도 원작 그대로 심플한 점도 좋았고 이 관절 강도나 가동 범위, 풍부한 무장 구성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질원기를 재현할 수 있는 파츠를 넣어준 점도 이 나름 서비스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체기니까 교체형 파츠를 적절히 사용해서 쉽고 괜찮은 형태로 변신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극악한 스티커 붙이기, 프로포션적으로도 변신 기믹 때문인지 허벅지가 좀 얇아 보이는 점, 그로 인해 다리가 커 보이는 점, 이런 점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최대의 단점은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판이라는 점인데요. 제품 자체의 퀄리티가 괜찮기 때문에 구하실 기회가 있다면 한번 구해서 조립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왜 라커스가 이러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